네, 여러분 오늘은 커세어의 제논 엣지 긴 디스플레이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컴퓨텍스에서 제일 핫한 아이템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정확히는 출시가 해외에 됐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한참 거기도 품절이었다가 들어오면서 국내도 정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발했다고 안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제품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안 나와서 제가 그 메이저 몰드를 항상 스캔을 한단 말이죠. 떴는 거예요. 아이씨 해서 바로 샀습니다. 일단 제품 까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14.5인치의 LCD 터치 스크린입니다. IQ 지원되고 HDMI, DP 타입C 그리고 IPS 본품 있고요.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는 설명이네요. 설명. USB는 타입C로 5V 2A 공급이 돼야 되고요. 요거는 뒤에 자석 뭔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살짝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유흥 있고요. 디스플레이니까 따끈하고 터치잖아요. 에너지율 스티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용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라는 소리죠. 애초에 콘센트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은 C타입 C2C 케이블 하나가 있고요. 이건 본체 USB 왜 있지? 저건 그거네. 이게 직접 달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옆으로. 그런데 사용하라고 들어있는 케이스 같고 일반적으로는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DMI 케이블이 있습니다. HDMI는 2.0일 거고 패브릭이 아니고 고무인데 약간 패브릭처럼 이렇게 무늬 처리를 해놨어요. 길이는 2m. 케이블 품질은 테스터기 가서 한번 찍고 올까요? 네, 케이블은 지금 자동 인식으로는 2.0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마커 칩이 안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3.0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마커 칩이 무조건 달려 있어야 되고요. 안 달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으로 인식이 됐던 건데 배선이 3.0 기준으로 돼 있죠. 기본 규격에서부터 탈락이라는 소리입니다. 저항 같은 경우도 조금 높은 편이네요. 좀 많이 아쉽고 2.0 기준 케이블 퀄리티도 썩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고 3.0 기준에서는 진짜 퀄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퀄이 났네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신호 테스트가 안 되는 수준이고 나머지도 썩 그렇게 좋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거를 낮춰볼게요. 슈퍼 스피드 1 테스트가 있어요. 사실 20기가 속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젠1 기준으로 하면 신호 품질이 나오죠. 5기가 2페어로 해가지고 10기가 하는 거는 되기는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마커가 사실 안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 케이블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단 번들 케이블이 상당히 퀄이 많이 별로입니다.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케이블은 어디서 사야 되냐? 눈쟁TV에 케이블 나중에 정리해서 올라갈 거고 그거 말고 중간중간 영상이 따로 올라갈 겁니다. 케이블 측정 영상이 요 2천만 원짜리 요 기기 가지고 제가 측정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배선을 봅시다. 여기 뒤에 두 개가 배사올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두 개밖에 없지? 아무튼 나사홀이 두 개가 있고요. 케이블 연결 가능한 건 여기 C타입 그리고 HDMI 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DP2 HDMI가 들어간 거는 요즘 그래픽 카드들이 대부분 HDMI 포트는 하나만 있고 DP 포트가 3개 혹은 4개가 있죠. 그래서 DP2 HDMI로 본체에서는 DP로 하고 HDMI 연결하라고 된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 이제 커세어가 사실상 엘가토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엘가토에서 뭐 만들어요? 캡처보드를 만들죠. 그러면 HDMI to HDMI를 거기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HDMI 포트가 없는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설계를 한 거죠. 센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2.0 케이블이 아니고 3.0 케이블일까요? 디스플레이 링크로 USB로 연결이 되는 타입도 아니고 아무튼 배사오를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장착도 되고요. 지금 사이즈가 여기 27인치 모니터거든요. 27인치 모니터 기준으로 약간 더 길어가지고 딱 그 사이에 들어가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배사오를 장착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기 선이 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래 거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도 선 나오는 공간이 있네요. 이런 키보드 선 같은 것도 밑으로 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터치하는데 이게 여기 먹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IQ를 깔아야겠죠? 여기 보시면 새로운 제논 엣지가 감지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법사 실행을 앱에서 이렇게 하면은 터치 스크린을 향상하세요. 터치 보정. 이게 근데 터치 지금 방향 보정이 안 돼 있거든요. 설명서에 돌리는 게 없어요. 밝기는 있습니다. 지금 50%밖에 안 돼요. 모니터에 밝기를 올린다의 개념의 밝기가 아니고 회색 기기는 올라가는 사실 이게 쓰지도 않을 기능 의미 없는 밝기죠. 여기 백라이트 밝기가 애초에 있어요. 이게 밝기죠. 이건 지금 95%인데 100%로 했고요. 저 마운팅이 배사올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4분의 1인치 돼 있어가지고 엘가토 그런 암 같은 걸로 기본적으로 하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인식되네요?
아, 이게 커세어 IQ 까니까 인식이 되구나. 스트림덱에 새로 기능이 생겼습니다. 가상장치 추가로 기능이 생겼는데, 이제 그러면 스트림덱에 뭘 추가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림덱을 따로 사잖아요. 근데 스트림덱 가격이 막 비싸다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 잘 안 쓰고 있는데 얘 모니터를 사서 가상 스트림덱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젯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 위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섹션으로 분리가 되는 거네요. 디테일하게 내가 위치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칸을 6칸을 쪼개가지고 지금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위치 채팅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확대가 돼서 보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화면 비율이 16:9 라지 기울에서도 잘리고요. 미디엄 비율이 사실 그냥 맞는 것 같은 애매하네요. 이게 16:9가 안 맞아요. 스피커가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아이프레임도 추가가 돼요. 오, 특이하네요. 아이프레임도 추가해서 코드 붙여 넣어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코딩할 줄 아는 사람들이면 그런 거 붙여서 할 수 있고 웹 URL, 런치 앱도 되고요. 윈도우 알림도 추가할 수 있고요. 센서 차트, IQ에서 연동해서 막 CPU, GPU 온도 같은 거 보는 거. 카카오톡은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있는 기능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는 CPU나 GPU 이런 온도랑 퍼센트랑 이런 거 연동해서 보는 게 거의 베이스인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아예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 이런 카톡을 할 수 있죠. 그냥 진짜 모니터잖아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몰래 유튜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거는 링크를 그냥 직접 집어넣는 방식인 건데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스트림덱을 이용해가지고 스트림덱을 쓰면서 동시에 좀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런 뷰어 같은 거 쓰고 여기 기준에서는 위젯을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장치 뭐가 있을까? 딱히 없는데요? 없어요. 기능 자체가 반반 나눠서 쓸 수 있는 기능 같은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네요. 마우스 커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터치를 하면 그냥 터치만 됐다가 다시 마우스 커서가 되는 게 아니고 터치하는 쪽으로 마우스 커서 자체가 지금 이동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니터에 넘어가요. 좀 불편한 반사율. 이제 이거 보면 되는데 4.79% 적당히 나오는 편? 디스플레이 반사율을 찍었으니까 이제 뭘 찍어야 된다? 밝기를 찍어야겠죠? 밝기는 500입니다. 500인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색온도가 13,784 정상이 6,500입니다. 그것보다 한참 푸른 화면이 나오게 된다. 스펙트럼 자체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네.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라면은 모니터 자체에 버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밝기 자체라든지 색온도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디스플레이에 RGB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백라이트는 아까 이걸로 밝기를 설정을 하는 거고 이게 127, 127, 127 밝기 530입니다. 밝기 더 올라가는 거네요. 아까 500이 기본으로 설정이 맞춰져 있는 거고 여기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 모니터 색 옵션을 바꾸면 바로바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 내려가네. 100으로 하면 너무 누렁 오줌 화면인데 이게 지금 6500켈빈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6450이 나왔죠. 근데 밝기가 360이 돼버렸어요. 일단 지금 옵션 기준에서 적절하게 설정을 했을 때는 밝기가 300대 중반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기본 설정인 151, 127, 139 기준에서는 눈으로 보기도 밝아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푸른 느낌이고 실제로 찍었을 때도 14000켈빈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색온도가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눈으로 쨍한 밝기를 보고 싶으시면 기본 옵션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색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조금 조절을 해서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단은 디스플레이 스펙 자체는 조금 많이 아쉬운 편이긴 하네요. 근데 여기가 영상 감상 같은 거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기본적으로 위젯들 위주로 띄워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밝기가 조금 더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색이 뭐 엄청 이상하진 않아요. 해상도 자체는 QHD입니다. 2560에 720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2560이라는 거는 보통 27인치 기준에서 QHD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는 거의 4K 수준의 PPI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세로 모드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세로 모드로도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놔두고 쓰셔도 되겠네요. 이 모니터의 왼쪽에 놔두고 쓰셔도. 사이드 왼쪽 모니터를 서브 모니터 하나 큰 걸로 두기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나름 안성맞춤인 디스플레이. 저 이렇게 해놔야겠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분들 위젯 위주로 운용하실 분들은 좀 아래쪽.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위젯 모드를 반을 쓰고 디스플레이 모드 반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봤을 땐 딱히 그런 기능들이 안 보이죠. 월페이퍼 엔진에서 여기 모니터만 적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하고 여기 위젯은 이제 제논 여기 있는 위젯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따로 어플 같은 거 띄워가지고 사용하시는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는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당장의 기능이 엄청 많지는 않다. 그래도 실제 터치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랑 이걸 사용을 했을 때 버추어 스트림 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버추어 스트림 덱 기능 자체가 스트림 덱 7.0부터 패치가 돼서 나온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림 덱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트림 덱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월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스트림 덱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하면 그냥 공짜로 지금 버추어 스트림 덱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사실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가격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가격이 얼마냐? 달러 가격 기준에서 249달러. 249달러면 35만 6천 원. 근데 이게 달러 가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40만 원에 가까운 가격. 국내 정발 가격은 35만 2천 원. 국내 가격 자체가 크게 비싸게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 가격 자체가 좀 비쌉니다. 왜냐? 이런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중국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싼 거는 10만 원 언더에도 팔고요. 꽤 괜찮은 애들도 10만 원 한 중반 정도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터치가 되는 것도 그 정도 가격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스트림덱에 직접적으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림덱 가격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과 자체의 이런 위젯 기능들을 포함을 해서 좀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본 가격이 합당하냐 하면 비싸죠. 제가 소개를 했었던 그런 좋은 모니터 구매하는 것도 사실 20만 원대 초중반에도 구매를 하실 수 있고 QHD급으로 넘어가도 30만 원 초중반원대.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도 괜찮은 27인치 QHD 고주사열 모니터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런 메인 모니터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구매하는 건 사실 사치고요. 그런 게 다 있는 상태에서 나는 추가적인 기능, 스트림덱을 별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가상 스트림덱이랑 월페이퍼랑 뭐 그런 아니면 사이드 모니터 같은 걸로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기능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고 점점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HDMI만 지원을 한다는 게 조금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있었으면 DP 포트를 넣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디스플레이로 사용을 하려면 케이블 길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길어야 되는데 왜냐? 본체를 바닥에 넣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2m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블 길이 필요한 경우 많거든요. 위에 모니터 같은 데 장착해놓고 쓴 다음에 한 3m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HDMI2 DP 같은 케이블은 좋은 퀄리티의 케이블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DP 포트가 달려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생각이 있는지 DP2 HDMI 케이블을 번들로 넣어준 거는 그래도 그나마 낫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USB-C 케이블 저 왜 3.0으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2.0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순수 전원 공급 케이블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나머지는 기능을 좀 더 써보고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능 할 게 있으면 뒤에 추가하는 걸로 하고 끝. 야 머리